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포토샵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토샵 기초 부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포토샵 핵심 도구들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이어는 이미지 편집 작업으로 포토샵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핵심 도구입니다. 레이어는 이미지, 문자, 도형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편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레이어와 관련된 문제는 GTQ 시험 4문제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예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레이어 패널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위쪽 메뉴에서 창에 들어가시면 레이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F7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이렇게 F7을 한번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레이어 패널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의 패널 안쪽에 리스트 목록을 보게 되면은 포토샵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배경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하게 되면은 이미지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또한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도형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또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텍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각각의 위치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작업 공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이 눈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보이게 안 보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쪽에 있는 이 번개 모양의 이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레이어상에서 이 동굴 이미지가 있는 이 레이어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레이어상에는 이렇게 항목이 있지만은, 그리고 눈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레이어상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 요소들에 따라서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동굴 이미지의 눈이 꺼지게 되면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동굴 이미지를 보이면서 번개 모양을 보이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번개 모양은 동굴 이미지보다는 위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배치 상태를 해당하는 요소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경계선에 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요소들을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요소를 우리가 이 작업 과정 중에서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선택을 해서 특정한 요소를 보이게 안 보이게 눈 아이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상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위쪽 레이어 불투명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상에서 불투명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쪽에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불투명도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 도형, 그리고 텍스트 모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왼쪽에 보시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모양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적용하는 그 이미지의 컬러를 그대로 100%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드 부분에 들어가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의 컬러를 개선해서 좀 더 색다른 이미지를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한 컬러들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디졸브 부분으로 이 모드 상태를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레이어 1번에 있는 이미지가 각각의 이미지 픽셀들이 컬러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아래쪽 이미지와 혼합되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블러쉬로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빈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러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리게 되는데요. 선택한 컬러로 인해서 바로 그대로 보여지겠지만은 여기에서 모드를 이렇게 디졸브로 바꿔주게 되면은 컬러들이 각각에 흩어지면서 아래쪽 이미지와 구별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이 모드, 혼합 모드라 그럽니다. 이 혼합 모드를 어떤
상태로 우리가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쪽 이미지와 컬러가 계산이 되었을 때 아주 색다른 그런 이미지의 컬러가 다시 계산이 되어서 새롭게 이미지를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혼합 모드에 대한 문제는 GTQ 시험에서 이렇게 바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형 라이트로 설정하세요 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이미지의 레이어를 활성화한 다음에 위쪽에 가셔서 혼합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적용해 주시면 아래쪽 이미지의 컬러와 혼합을 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샘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러온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텍스트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어상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작은 썸네일에 고급 객체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데이터 자체가 편집하는데 약간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 작업의 원활한 편집을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레이어, 레스터화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른 이미지처럼 편집을 아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배경에 있는 흰색을 보이지 않게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합 모드로 할 건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이 배경의 컬러를 삭제를 해서 두 개를 합성할 건가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바로 여기 패널에서 레이어 복제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럼 아래쪽 레이어를 끄시고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위쪽의 레이어에 커서를 활성화시키시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도구에서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의 이 컬러가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더니 여기 안쪽에도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인접 부분을 끄시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딜리트 삭제를 했더니 백그라운드의 흰색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해왔던 방법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혼합 모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를 활성화한 다음에 여기 혼합 모드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혼합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흰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혼합 모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당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지 않아도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이 혼합 모드로 합성을 한 거고요.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한 배경은 이렇게 약간 코너 부분에 흰색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모드에 특히 이렇게 배경의 컬러가 단색으로 흰색으로 보여지는 흰색을 투명하게 해주는 혼합 모드 곱하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합성을 아주 간단하게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또 샘플에서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라는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Shift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좀 느려졌습니다. 이 섬광 효과를 여기 이제 적용을 해서 합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요. 표준에 들어가시면은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투명하게 검정색을 투명하게 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스크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쪽 상단에 배치된 이 이미지에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표준 상태에서요.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이미지까지 선택이 되지도 않고 또 원하는 결과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레이어 상에 있는 이미지들의 컬러들을 혼합을 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샘플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이 도큐멘트에서 GTQ 시험처럼 폭 사이즈를 400, 높이를 500, 해상도를 72로 설정한 다음에 작업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샘플과 같이 가장 아래쪽에 동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 이미지를 가장 아래쪽 레이어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지가 좀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콘에 가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법은 CS4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일을 열기를 하셔서 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 공간으로 카피 패스트 방법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동글 이미지를 레이어 가장 아래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손 이미지도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작업 공간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요. 적당한 사이즈로 작업하기 편한 사이즈로 1차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때도 기존에 있는 이미지의 스케일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에 가서 사이즈를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중에서 빠른 선택 도구가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브러쉬 크기, 이렇게 대괄호 크기를 좀 크게 해서요. 이미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손바닥 쪽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좀 빠른 시간에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안쪽 부분입니다. 사이죠? 손과 손 사이인데요. 이 부분을 물론 빠른 선택 도구로 또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Alt 키를 누르셔서 선택을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자리 이런 코너 부분이 살짝씩 좀 찌꺼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업을 위해서 도구 중에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서요. 좀 부분적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빼보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략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깨끗하게 합성되길 바란다면은 선택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자리 다듬기를 하면은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장자리 다듬기에서요. 보기 모드를 저는 이렇게 검정색 바탕으로 했습니다. 각자 이미지의 컬러에 따라서 보기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가장자리 부분이 찌꺼기가 남아있다 많이요. 그럴 때는 가장자리 이동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좀 거칠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위쪽에 매끄럽게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또 이 값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좀 스무스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값을 살짝, 그러니까 매끄럽게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해도 이 값을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좀 차이점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값까지 줘서요. 전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주면은 조금 전에 설정했는 부분보다도 훨씬 가장자리 부분을 깨끗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요.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키를 누르시고요. 보시면은 레이어상에 원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편집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활성화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를 먼저 배치를 했고요. 다음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지의 효과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상으로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의 이 핸드 이미지에다가요, 여기에 외부 강선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출력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 이미지 쪽에다가 레이어를 갖다 놓고요. FX 쪽에 가셔서 외부 강선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강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강선이기 때문에 컬러가 이렇게 옐로우 계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옐로우로 보여지는데요. 출력 형태가 보시면 흰색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외부 강선 구조 쪽에 가셔서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왼쪽 끝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가끔씩 문제가 이 외부 강선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기본값보다도 많이 설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배 정도로 이렇게 값을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보통 값이 5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광선 범위를 좀 더 크게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좀 2배 값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외부 광선 주는 부분을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여기 모양, 그러니까 번개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이 외부 강선과 그리고 경사와 엠보스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 도구는 도구 툴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누르시고요. 위쪽 옵션 창에 가시면 여기서 번개 모양을 찾아서 바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번개 모양 더블 클릭하시고요. 모양 도구로 그려지는 것들도 비율이 찌그러지지 않도록요.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Shift 키를 누르시고 하시게 되면 원래 있던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좀 다를 때는 어떡하죠? 컨트롤 T 키를 누르셔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가로로 뒤집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설정을 했고요. 컬러가 보니까 여기에서요. 번개 모양의 이런 컬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레이어 쪽에 가셔서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 설정되어 있는 값이 여기 아래쪽에 16진스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FFC00 옐로우 계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외부 광선과 경사와 엠보스입니다. 해당하는 레이어에 컷을 갖다 놓고요. 아래쪽에 FX를 누르시고 여기에 외부 광선이 있죠? 그럼 똑같이 외부 광선 해주시고 위쪽에 보니까 경사와 엠보스가 있어서 먼저 클릭을 하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는 바로 기본적인 값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외부 광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 광선 설정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외부 광선의 값을, 컬러를 어떻게 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GTQ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기본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보여지는 컬러가 다른 색상이다 그러면은 색상을 변경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개에서는 저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계열의 그리고 값도 기본 5로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개 모양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텍스트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에서 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상의 폭이 이렇게 400으로 되어 있으면요. 한 200 정도의 위치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상태를 중앙 정렬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가 궁서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궁서가 지금 보이지 않을 때는 직접 궁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는 30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컬러가 000이라는 거는 검정색이죠. 검정색일 땐 이렇게 피커 창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거나 직접 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은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입력은 했지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두워서요. 이럴 때 바로 취소를 하지 말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만 살짝 눈을 감으면 되겠죠. 그러면 검정색에 이렇게 미리 설정된 값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텍스트의 패널이 기본적으로 설정됐는지를 꼭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과 그리고 디틀기가 적용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디틀기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고서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디틀기에 들어가셔서 이거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깃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FX에 들어가셔서요.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서는 테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두께가 2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2픽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레이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할
요소들을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위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위쪽으로 좀 올리고 싶다. 물론 이렇게 지금 레이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작업 공간에서 마우스를 텍스트가 있는 쪽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레이어상에 활성화가 돼버립니다. 레이어가 바로 활성화 돼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약간 위로 올리고 싶다. Shift키를 누르고 똑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동을 해줘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레이어 스타일 활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